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데올로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주의의 문제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는요, 이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될 거라면 지금 당장에 가진 자들을 처단하고 그래서 계급을 없앤다면 훨씬 이상사회를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고가 마르크스의 폭력혁명론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혁명론이 있다, 폭력혁명이 있다 해서 이 마르크스는 곧바로 공산사회가, 완전한 공산사회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폭력혁명이 있고 또 완전한 공산사회가 있기까지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과도기가 필요한가 하면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마르크스 폭력혁명이 일어난 사회가 발생을 하면 주변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마르크스 폭력혁명이 일어난 사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그 과도기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난 사회는 이 세 개가 모두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나서 계급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에 침투를 해서 사회 계급 간의 어떤 혼란을 야기하고 그 결과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다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폭력혁명이 일어나서 해방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과도기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사회 내부에 여전히 계급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재를 모두 제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과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 과도기의 이름을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라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공격을 막아낸과 동시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침투에서 갈등을 야기해서 해방시키는 것,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 이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 내에 계급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 그것을 제거시키는 거, 이거 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는 전 세계가 사회주의 국가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나서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임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권력들은 소멸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공산사회가 된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의 폭력혁명론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입니다.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수많은 역사적 과정을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면, 앞에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마르크스는 수천년간의 역사 과정은 결국에는 잉여 생산물, 즉 어떤 경제적 가치를 두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그 싸우는 형태의 변화 과정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그 잉여 가치를 서로 가지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이기적 존재로 이렇게 그려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기가 직접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은 잘 안 했지만
흐르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인간을 욕구를 위한 이기적 존재로 봐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상하게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사람은 옳은 신념에 가득 차서 자본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자본주의의 불쌍한 계급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내부에 이 계급의 잔재를 없애가는 아주 순선하고 완벽한 어떤 외로운 늑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까지는 인간을 철저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해 놓고는 갑자기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에서 독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상당한 모순을 보입니다. 참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이나 정신이 있어서 자신의 일을 개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겨둬야 된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윤리적 판단이나 합리적 판단을 신뢰를 하지만 완벽하게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하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욕구나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입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 혹은 뭐 그 외의 부서, 이렇게 해서 국가 권력을 절대 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분산시켜 두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고, 또 자유주의 국가는 이거로도 모자라서 언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서 이 언론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어떤 오류를 끊임없이 이렇게 밝혀내도록 해서 민간에서조차도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 국가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권력을 가진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해 놔놓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는 에 있는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렇게 순선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실과 굉장한 괴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을, 이게 독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요, 최종 단계인 공산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요, 기본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중국하고 북한쯤 되겠죠.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요, 어떤 목적을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절대로 권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입법부도 공산사회로 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법부도 공산사회로, 완전한 공산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력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조차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의 언론은 이제 선동부라 해서, 선전부라 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이 언론조차도 철저히 공산사회를 위해서 기능하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거지, 상호 견제하고 어떤 권력 비리를 밝혀내고 이런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나 중국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의 뭉튀기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비난한다, 견제한다, 뭐 독립되어 있다 이런 개념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의 어떤 권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인 북한하고 중국을 보면 필연적으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순선한 존재고, 또 이 존재는 외세를 막아내면서 또 다른 나라의 인민을 해방시키려는 숭고한 뜻을 가지면서 그 사회 내의 계급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숭고한 업무를 담당해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권력,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세력들이나 존재를 끊임없이 우상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완전한 인간과 실제 권력을 잡은 인간의 그 개입이 굉장히 크지만 그런 개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치 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완벽하게 순선하고 어떤 선구자적인 그러한 어떤 모델인 것처럼 끊임없이 선전선동부가 그러한 우상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사는 인민들은 어떤 개념이 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북한에 미녀응원단이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응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기 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의 사진을 크게 그려서 이제 올려놓고 축하한다는 어떤 그런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미녀 응원단이 그때 비가 오니까 김정일 사진이 비가 맞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비 맞는 김정일이가 비 맞는 사진을 보고도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될까라고 하면 바로 마르크스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는 존재는 그야말로 순선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선이고 이 외세의 침략과 또 외세 다른 나라를 해방시키려는 선구자적인 고독한 외로운 늑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김정일과 김일성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그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이 사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폭력이 일어난 그 사회주의의 현실적인 국가는 끊임없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끊임없이 정보를 차단해서 이 어떤 존재를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폭력혁명이 일어난 이 사회주의, 계급 없는 사회인 이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가장 큰 임무일 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에 침투해서 그 사회의 어떤 계급들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그 사회에 계급혁명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에 있는 존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한을 해방시키자라고 하는데 그 해방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뜻이고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일어난 그러한
남한 사회와 자기들 간에 힘을 합치는 것, 이런 개념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해방과 통일이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통일 개념하고는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 개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형태의 그러한 어떤 통일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주의,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의 문제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독재라는 어떤 개념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요, 틀림없이 권력이 융합되어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이 프롤레타리아의 원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현실적인 인간관계는, 인간의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화하고 정보를 통제시키고, 그러한 개념이고, 그러한 어떤 것을 발판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침투해서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러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어떤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남한의 해방 혹은 통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통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통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것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서 한 번 더 사회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다 끝내고 민주주의로 설명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